그래요. 자, 그러면 146쪽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 제 6차 고봉 문집 강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첫 번째 기사를 다 마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은 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참조해서 좀 보시고, 오늘은 146쪽 하단에 정묘 10월 23일 기사, 거기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이 내용이 논사록에서 굉장히 고봉으로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고봉이 경연에서 참여해가지고 경연을 통해 자기 어떤 그 생각을 피력할 때 아주 결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고봉의 어떤 조선 정신사, 조선 문화사의 역할이나 어떤 위상을 보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중점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김경호 교수를 통해 가지고 논사록의 어떤 전모라든가 논사록과 관련된 배경 기본 어떤 내용들을 다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진도 내용이 훨씬 수월하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정묘 10월 23일, 요 해가 1567년인데 아마 선조가 즉위하고 그 다음인가 그 해든가 원년이든가 아무튼 아주 선조 초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선종조 이렇게 돼 있죠. 선종조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제일 첫 번째 기사는 명종조, 두 번째 기사는 선종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데, 우리가 선조라고 알려져 있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왕의 원래 묘호는 선종이었는데, 뭐 아마 임진왜란 끝나고 또 여러 노론이 집권하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거의 제조했다. 제조. 중국이 이제 조선을 뭐 자기들의 이제 외란에서 조선의 원군을 보내가지고 조선을 구해준 일을 가지고 에 대해서 조선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제조지은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특히 노론이 이제 지배하게 되고 인조 반정 이후에 노론이 지배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 전국 주도의 어떤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로 이제 그러니까 광해군이나 북인들이 청에 대해서, 후금에 대해서 약간 유화적이고 좀 이렇게 등거리 외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니까 그걸 이제 저항해서 기득권 아니 뭐 노론 세력들이, 서인 세력들이 북인 동인 정권을 타도하고 광해군을 타도하고 인조 반정을 일으키면서 그 명분 중에 하나가 제조지은이라는 말을 늘 이렇게 많이 내세웠죠. 그러니까 선종을 조라고 묘호를 바꾼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연구를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조는 묘호를 할 때 공을 공적을 기록해가지고 조라고 하고, 이제 덕을 기록해가지고 종이라고 붙인다고 해요. 근데 조선에 들어와서는 이 조가 남발이 되죠. 세조, 선조, 인조, 또 영조, 정조, 심지어 순조까지 조가 남발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원래 보면 이 조는 하라비조, 조상조, 이런 종은 마루종인데, 이 조는 원래 고조 또는 태조 해가지고 왕조 개창한 왕에게만 묘호를 보통 조를 붙여주고, 나머지는 이제 수성을 하는, 이제 창업이 아니고 수성이니까 성취된 거를 이제 지켜나가는 거니까 보통 종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목판본에 선종조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아직 묘호가 선조로 정착되기 전에
자료임을 알 수가 있죠. 예, 이런 것들은 뭐 그냥 자료적 측면에서 이제 좀 살펴본 겁니다. 상이, 조강, 우, 사정, 전, 진강, 대학. 자, 임금이, 성상이, 주상이 조강의 사정전에서 행해지는 조강의 납시였다. 그런 뜻이죠. 어가 여기서는 임금이 거동한 걸 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임어했다. 뭐 이렇게도 말하죠. 임을 임자 써가지고. 진강대학, 그럼 대학을 진강했다. 임금과 경연에 참여해가지고 임금에게 강의를 하고 내용을 서술하고 토론하고 하는 걸 진강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강을 올렸다. 뭐 나아갈 진짜 진강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을 강의했다 이 말이죠. 선생이 GV 입시, 진개활. 선생이 이때 GV로서 입시했다. 그러니까 GV라는 그 관직의 자격으로 입시했다. 들어가서 모셨다 이런 뜻인데 이제 옛날에 나라에서 특히 궁궐에서 일어나는 국가의 공식 행사에 그 임금과 함께 국정 토론하는 걸 다 입시했다 이렇게 말하죠. 진개활, 나아가서 알리기를, 아뢰기를. 걔는 원래 10개자인데 지난번에도 개, 짐심, 옥, 여심. 그래서 개옥이란 말을 많이 썼다는 거. 임금을 특히 이 좋은 그런 교양, 말하자면 아주 훌륭한 그런 금원, 잠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임금에게 좋은 충고를 해서 임금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걸 개옥이라고 합니다. 개여심, 옥짐, 개여심, 개여심, 옥짐심, 짐심, 나 짐자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열어서 내 마음을 문을 대어서 넉넉하게 해다오, 비옥하게 해다오 그런 뜻입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그래서라기보다도 걔는 원래 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임금한테 이렇게 보고하고 또 자기 건의하고 할 때 개라는 말을 특히 이렇게 경연이나 또는 국정회의에서 그걸 상참이라고 한다고 했죠. 조참, 상참. 그러니까 이제 경연과 이제 정사가 그 같이 조참이 이어지기 때문에 상참이라고 했다는. 천하지사 불가 무시비. 시비 분명 연후 인심보기 정사순의. 천하의 일은 불가 무시비. 시비가 없을 수 없다. 시비가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불가 무시비. 시비 분명 연후 인심보기 정사순의. 시비가 분명하고 그런 뒤에 인심이 복하고 정사가 순하다. 역시 그 병렬 접속사를 통해 인심과 정사를 나란히 연결했죠. 그래서 인심이 복종하고 정사가 순조롭게 된다. 시비 부단 추러 인심 이 추러 천리야. 고 일시수유 몽패 참벌 이기 시비지 본심 즉 종불민멸야. 여기 지금 자기가 이제 그 고봉 기대승이 이 대학 진강하면서 이 주제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시비를 가리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역사적, 여기서 시비는 결국 역사 재평가를 하자 이 주장이에요. 그 주장을 위해서 그 시비가 뭘 의미하는가, 왜 시비를 가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전제로 이제 이렇게 미리 이제 말을 이제 이끌어내는 것이죠. 시비는 부단 추러 인심 이 추러 천리야. 부단 이렇게 됐죠. 그 뒤에 물론 뭐 이 역이라든가 또는 차라든가 이런 게 붙을 수도 있지만 없어도 뭐 큰 문제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부단 이거는 not only but also처럼 뭐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부단 주로 인심 그러면 인심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다만 뭐뭐만 아니라 이 말이죠. 단이 다만이니까 다만 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인심에서 나올 뿐만이 아니라 추러 천리야. 천리에서 나온다. 십이라고 하는 거는 천리다. 천리라는 게 이제 인심, 여기서는 인심 그랬지만 조선시대에
그 공공복무, 그 사회 국가 공동체의 공적 이념을 천리라고 말하고 그 개인의 사적인 그 인욕이죠. 이 진짜 이게 약간 좀 현실 지금 현대 사회 보면 자유를 강조하고 너무 강조해 버리면 인욕을 긍정하는 무한 긍정. 인욕은 사적인 욕망을 여기서는 막 그러니까 천리는 일종의 공, 인욕은 사가 되죠. 네. 근데 여기서는 인심 그렇기 때문에 꼭 인욕의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사람의 보편적인 마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지만 또한 천리이기도 하다. 천이 인과 대비될 때 천의 의미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선천적이고 선험적이고 보편적이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 이미지를. 고로 일시 그러므로 한때 예, 한때는 부사구가 되죠. 한때 수유 수요 그러니까 비록 뭐뭐함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밑에 이하 구절은 뭐가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따라오는데 뭐가 있어요? 몽패참벌. 몽은 가리다, 덮이다 이런 뜻이고 패는 폐기되다, 폐지되다 이것도 덮이다 의미가 돼요. 그리고 참은 배다, 벌을 또 치다 이런 뜻이니까 인심이 아니 뭐야 시비가 예, 시비가 비록 한때 이 불분명하게 뒤섞이고 뒤죽박죽되고 또 옳은 것이 이 말하자면 훼손되고 그런 것이 있지만 이 시비지 본심, 시비를 가리는 여기서는 시비의 본심 그랬잖아요. 시비의 본심이란 시비가 소유한 본심이라기보다도 시비를 가리고자 하는 본심 이런 거겠죠. 이게 보편적인 그 우리 맹자의 시비지심은 지지다냐라 해가지고 이것이 인간의 타고난 선천적 도덕 역량 중에 하나로 한 범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비에 대한 그것은 어쨌든 공공성에 대한 그런 성찰이고 반성이고 인식이고 이런 거기 도덕적 성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정치 세계에서는 늘 이 문제는 안 따라다닐 수가 없죠. 이게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시비의 본심, 시비를 가리는 본심은 본래 마음은 종불민멸야. 종은 끝 종자니까 여기서는 부사로 쓰여가지고 끝내 끝까지 그런 의미고 불은 뭐 하지 않고 민멸이 이제 민은 삼수변에 백성민자 써가지고 발음은 민인데 이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멸도 멸할 멸자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 물론 한자라는 게 언어 문자학에서 독특한 문자 체계이긴 한데 그 아주 고대에 처음 문자를 만들어낼 때 초기의 상태는 대상을 그려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함자는 그 형식의 그 본질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아주 독특한 언어 구조긴 한데 여기서 어쨌든 이미지를 따올 때 자연의 구체적 경물을 가지고 일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민이나 멸이나 다 삼수를 쓴다는 것은 물이 자연계에서 사라지고 또 밀려오고 또 하여튼 이런 이미지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멸 그러면 사라져 없어져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심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중종대왕 즉위지초 중종은 제위가 1506년부터 1544년이라고 찾아보니 나오는데 제위지초니까 한 1500년대 초기라는 의미가 되겠죠. 즉위의 초에 여정고치 이거는 이제 여정고치가 둘 다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동사군데 정을 여하고 치를 구한다 이런 의미 이렇게 이제 문형이 분해가 되죠. 그러면 정을 여한다는 말이 정신 이 정신이란 말이 옛날 쓰긴 썼는데 오늘날의 그 정신과 꼭 일치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이런 글자들이 사실은 번역과 해석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원초적인 것들이. 아무튼 여기서 우리 그냥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그냥 정신이라고 할게요.
여정, 스피릿, 마인드, 뭐 이렇게 다 에센스도 정이고, 뭐 이러니까. 근데 정신을 여는 갈고 닦다, 막 힘들여, 뭐 노력하다, 뭐 애쓰다, 힘쓰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 여자도 요게 뒤에 이 힘력자가 들어갔죠. 요 글자가 원래 사나울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원래 그 려자인데 여기다가 력이라는 의미를 달고 있어요. 이렇게 한자는 의미 요소와 발음 요소를 결합한 형성 문자 체계가 많은 글자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것만 잘 눈여겨봐도 조금만 감각을 익혀도 한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한자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 한자 몇 글자를 좀 익숙하게 되면 나머지는 유추하면 상당히 발전적으로 진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밑에 정자도 보세요. 정자도 요 쌀미자가 있고 청자가 있죠. 발음이 청이 있죠. 근데 요 쌀미자의 정이 이게 뭐냐면 쓰른 쌀을 정이라 그랬대. 쓰른 쌀. 쓰른 쌀이라는 뭔 말이냐면 요즘 이제 리을 탈락이 막 무분별하게 일어나 가지고 돈 사람, 돌아버린 사람, 돈 사람이라고 하는 거, 돌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리를 하나 더 집어넣고 뭐 이런데 쓰르는 그 자체가 쓴이 아니고 쓰른 예, 그렇게 쓰이는 것 같더라고. 옛날 자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쓰려는 말이 뭐냐면 쌀을 이렇게 도정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정갈하게 만들어 놓은 쌀, 그걸 쓰는 쌀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서 그래서 나중에 이 정이라는 게 에센스, 핵심, 고갱이, 그 순우리말로는 고갱이라고 썼어요. 이런 알맹이, 뭐 알갱이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게 정. 네, 그래서 여정, 그 정신을 힘쓰고 치를 구하다 해서 치, 치를 추구하다. 이거는 구하다는 말이죠. 추구하다. 그래서 구치. 그럼 그 뭔 말이냐면 잘 다스리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 말이 되죠. 우리 식으로 요즘 식으로 한다. 근데 등용현사 위에 보면 여정구치는 각각 동사 목적어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동사구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밑에 등용현사는 등용이 복합 동사고 현사가 명사구죠.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가 됐죠. 그러면 등은 오를 등, 용은 쓸 용자인데 등용했다는 말은 결국은 이제 관직에 임명해서 써먹는다 그런 뜻이죠. 그걸 등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현사는 현한사. 그러니까 현이 형용사 또는 우리말로 하면 관형사처럼 돼가지고 현명한, 유능한, 진 이런 의미가 되고 사는 이제 선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사를 등용했다 이렇게 된 거죠. 여정 고치해서 현사를 등용했다. 기 소위 지현사 역낙위지용 이 당우 삼재지 치위가부치 이 불행 참은 일입 계피 대죄. 자 여기서 기 소위 지현사에서 이른바 의 현사, 이른바 현사라고 하는 것 이런 의미가 되죠. 이른바 현사라고 하는 것들도 역시 락위지용 해서 위는 쓰다 뭐 되다 이런 뜻이고 이 지가 들어가 가지고 좀 피동의 의미가 됐어요. 그래서 쓰이게 되다 이런 의미가. 그러면 여기 락은 부사어로서 즐거울 락자니까 즐거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락이 뭐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면 악이 되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이런데 부사로 쓰일 때는 형용사나 동사가 특히 동사가 부사로 전성이 되죠. 그래서 즐겁다는 원래는 우리는 형용사인데 이 한문에서는 상태 동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품사가 복잡하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는 부사 이렇게만 이해하면 즐거이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낙위시형 즐거이 쓰이게 되었다. 그래서 이 당우 삼대지치 위가부치
여기서 이렇게 이가 나오면 일단 이와 그 호응이 되는 동사를 찾아야 되죠. 네, 이 A 동사 B 이런 구조니까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위가 됐죠. 그래서 이런 문장 구조가 아주 흔하기 때문에 이는 뭐 목적어를 대동한다고 하는데 원래 성분 자체가 동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는 요 안에서 이미 동사 구를 이루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국어에서는 로서라는 말로 주로 많이 번역이 되면서 이게 이 수단을 나타내는 그 조사처럼 됐지만 실질적인 기능이나 역할은 동사에 가깝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는 목적어를 가지게 돼요. 당연히. 그럼 여기서 뭐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당우 3대의 치죠. 당우 3대라는 말이 당은 이제 요임금의 나라를 그 당이라고 하고 우는 순임금의 나라를 뭐라고 했죠. 그래서 당요, 우순 이렇게도 말하고 당우라고도 하고 요순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상투적으로 쓰는데 요거는 어쨌든 삼황오제 가운데 오제의 밑 끝에 두 사람 요순. 근데 이 요순 이전에 기록도 사기에는 오제 본기부터 나오거든요. 오제 본기부터 나오니까 일단 사마천 당시에도 오제 황제부터 요 순례까지 오제에 대해서는 이제 실존성을 인정하고 사마천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요임금과 순임금의 그 기록은 중국에서 아주 목가적 아르카디아 목가적인 이상 질서, 이상 사회를 상징하는 그 관념이 되죠. 그리고 이제 3대는 하상주의 초기에 어떤 그 새로운 개혁, 혁신을 이루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물론 뭐 하나라 말기, 은나라 말기, 주나라 말기는 다 질이 멸렬하고 막 나라가 이제 개판이 됐지만 초기에 그러니까 각각 왕조를 개창하던 초기에 그 건국자들의 건국 영웅들의 그런 도덕적 의식 이거는 이제 모범이 되기 때문에 늘 그래서 당후 3대라는 말을 참 잘 씁니다. 이게 3대 3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문화적으로 상징어로도 굉장히 다양한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서 3이라는 숫자가 많이 쓰이는데 히랍의 수관념이나 히브리인들의 수관념에도 3은 일단 완전수로 쳐요. 그 수 자체가 형성되는 제일 최초의 수가 3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삼원색, 삼원소, 뭐 삼원 뭐 많은데 그 우리나라 소설 염상섭인가요? 3대라는 소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꼭 한번. 왜 그러냐면 요즘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굉장히 그래도 자신감을 좀 얻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역사적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이 굉장히 이제 전 세계에 그 중요한 그런 도시가 돼 가는데 그 서울의 문화적 그 변천, 문화적 이미지, 특히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서울의 근대적 서울이 이루어지는 당시의 어떤 문화. 요게 3대라는 소설 보면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꼭 한번 보십시오. 3대 지치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상사회를 이루겠다 하는 걸 상투적으로 말할 때 늘 당후 3대 지치 또는 그냥 3대라고도 해요. 3대라고도 하고 또는 당후라고도 하고 아무튼 합쳐서 당후 3대 또는 여순 3대라고도 하지만 각각으로 말할 때도 있고 하기도 하고 합쳐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 이상사회를 뜻한다는 위, 가, 부치. 위는 여기서는 A를 B라고 여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B라고 여기는 거 위 이하의 가, 부, 치. 이 가는 뭐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 이 부를 복으로도 읽을 수 있고 부로도 읽을 수 있는데 치가 뭔가를 이루다 이런 뜻이니까 이걸 부사로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럼 부로 읽으면 다시 복으로 읽으면 회복하다, 뭐 반복하다 이런 의미니까 복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가는 경동사 또는 보조동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치가 핵심이 되는 동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행
참은 일이. 여기서 불행은 불행하게도 역시 부사구가 되세요. 불행하게도. 참은 일이, 참은 참소하다라는 글자고 어는 말이죠. 참소하는 말이 일입. 일입은 한 일자가 역시 부사어로 써가지고 한 번인데 꼭 한 차례 단일성, 유일성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이 우리가 뭐뭐 한 번이라는 말이 가질 때 수 개념으로 한 번 이렇게 딱 한 번 이런 의미가 라기보다도 그 일이 딱 어쨌든 일어났는데 그 일이 바로 뭔가를 이제 뭐 어떤 효과를 계속 이어나가는 느낌을 갖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한 번 먹기만 하면 뭐 그 맛을 안다 이렇게 말할 때 딱 한 번만 먹어보면 맛을 안다. 물론 그렇지만 한 번 먹으면서 이제 뭔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여기서 참은 일입에서도 꼭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참수한 말이 들어가자마자 뭐 이런 참은이 한 번 들어가자. 그 일이라는 숫자의 그 관념을 지울 수는 없지만 딱 한 번이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번역할 때 선택 사항이거든요. 문장을 맥락을 잘 이해하면 문장 맥락을 잘 파악해 가지고 이런 걸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 피, 대죄 모두 피는 입었다라고 이 동사 타동사로 입었다. 입을 피자예요. 입을 피. 그러면 대죄는 큰 죄를 입었다. 대죄가 뭐 큰 죄라는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또 사형에 준하는 그런 큰 죄, 사형을 당하는 죄, 사형에 해당하는 죄 이런 것도 대죄라고 하고. 그리고 한문의 텍스트에서는 그 텍스트 그 어휘가 이제 가지고 있는 외연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맥락을 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유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일반 명사로 쓰일 때도 있고 추상명사로 쓰일 때도 명사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조광조 선인야 그렇죠. 당시에 조광조는 선인이었다. 이 조광조 선인야 이건 이제 조광조라는 주어를 화제어 주어 선인야 여기서 이 조광조가 주어고 선인이 수러죠. 근데 여기 뒤에 조광조는 선인인데 우리말로 하면 는이 들어갈 요 자리에 시를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해요. 또는 예를 들어 자를 쓰거나 뭐 야를 쓰거나 뭐 여러 가지 하나를 더 조사처럼 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맥락이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그런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광조 선인장 이거는 굉장히 그 건조하게 또 일반적으로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뭐 이런 사실들을 일반적으로 이제 개념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쓰는 수가 많습니다. 야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단정 정리를 해버렸죠. 그 다음에 취중사림 대유물망 취중사림에서 여기서 이 취는 취하다라는 동사고 중은 중이라는 게 무거울 중자니까 여기서는 중히 여기다 또는 중시하다 또는 존중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럼 취는 존중을 취했다, 존중히 여겨졌다 뭐 그런 의미겠죠. 사림은 이게 목적어가 아니고 사림에게서 이런 의미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사림에게서 중시되었다. 사림을 취중했다가 아니고 조광조가 사림을 취중했다가 아니고 조광조가 사림에게서 중을 취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광조가 사림으로부터 중시 여겨졌다. 존중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대유물망에서 이 여기에 수로는 유지요. 있다. 있었다. 뭐 물망이. 그럼 여는 대는 역시 부사가 됐죠. 크게 물망이 있었다. 자, 물망은 만물, 물금, 물자에다 망은 발할망자리고 물건이 바란다 그러면 좀 이상한 물망을 딱 현대
적인 어휘로 옮기면 여론이라고 있어요. 여론, 우리가 말하는 여론. 그걸 물망이 오르다. 또 이게 원래 이제 망은 원래 그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근데 인사 행정을 할 때 그 저기 정말 후보자들 이렇게 올리는 것도 망단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망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있는데 여기서 물망 그럼 여론이 있었다. 크게 여론이 있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다 그를 바랐다는 뜻도 되지만 그러니까 물망이 현대어의 적합한 어휘로 바꾸면 여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상역 추성신. 자상은 위로부터 하니까 여기서는 임금으로부터 이 말입니다. 상을 띄어놨죠. 만약에 띄어 쓰지 않고 자상 그랬으면 다른 의미가 됐을 텐데 여기서는 자와 상 사이에 띄어놨기 때문에 임금을 가리킵니다. 임금으로부터 이런 뜻이. 임금으로부터도 역시 말이고 이게 추로 많이 읽지만 사실 퇴로 원래는 퇴로 읽어야 밀다 이런 뜻은 퇴인데 따르다 쫓다 할 때는 추고 밀다 할 때는 퇴인데 우리가 퇴고할 때 이 퇴자예요. 성신은 성은 진실하다 성실하다고 신은 믿을 신자니까 임금으로부터도 성신으로 성실하긴 신임을 이제 미루었다 밀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그를 성실하게 신임했다 지성껏 신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소인지도 욕, 위, 참간지제, 조광조 등 유, 정극, 공신, 외람지론, 이, 차론, 광조, 수합, 인심, 도위, 불괴 여기까지요. 남곤, 심정, 구성기, 죄, 혹, 치지사, 혹, 추리, 원적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소인의 무리들이 욕은 뭐뭐 하려고 하다 이 말이죠. 위 참간 지제 참간을 하려고 하다 이 말입니다. 요게 제가 중심된 어휘가 그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뭐뭐 하는 점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점 뭐뭐 하는 지제 그래서 제가 여기는 핵심 되는 여기인데 참관하려고 하는 즈음에 소인의 무리들이 막 참소하고 가는 사이 간자니까 동사적으로 쓰여가지고 이간질하다 사이를 벌리다 당구 용을 겐세이 놓다 뭐 이러죠. 그 말이 이 간이라는 그러니까 여기는 사이를 벌리다 참소해서 헐뜯어서 이간질 하려고 하는 즈음에 막 고른 즈음에 조광조 등이 있었다 했다면 전국 공신 외람의 논을 가졌다. 근데 여기서 논을 가졌다라는 말은 요즘식으로는 그렇게 서술을 안 하죠. 그러니까 조광조 등이 이런 주장을 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옛날에는 영어 동사의 have라는 동사가 굉장히 뭐 20몇 가지가 아무튼 간에 여러 맥락 속에서 쓰이듯이 you라는 그 한자어휘도 우리 언어 감각 속에서 받았을 때는 다양한 자유롭게 그 상황에 맞는 동사를 찾아 넣으면 되겠어요. 뭐 있다 없다 또는 소유하다 안 하다 이렇게만 보면 좀 뭔가 좀 어색한 번역이 되겠죠. 그럼 조광조 등이 뭘 했냐 하면 전국 공신 외람이라고 론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조광조 등 유, 론 요게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그 어휘죠. 핵심적인 구조죠. 그럼 요 사이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국 공신 외람이라는 지는 이제 이걸 수식해 주는 역할을 하니까 자, 그러면 전국 공신이 외람되다 그 말입니다. 전국 공신은 나라를 안정되게 한 공신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중종 반정에 참여했던 공신을 의미하죠. 중종 반정에 참여했던 공신들이 외람은
어떤 기준이나 또는 말하자면 바람직한 정도, 뭐 적당한 선, 이걸 넘어버린 걸 외람. 그래서 요즘 외람이라는 말 좀 유행하고 있지. 기자들이 외람이라는 말 쓴 바람에. 자, 이게 외람인 거예요. 그게 진짜 외람스러운 거예요. 기자의 본분을 잃어버렸으니까 외람. 그 권력에 아부해서 외람이 아니고, 그 권력에 아부한 건 그냥 아부는 나쁜 짓거리고, 기자의 본분을 넘쳐버리는 거, 그게 외람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런 론을 했다. 막 고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있어가지고, 그런 론이 있어가지고, 조광조, 여기는 있는 걸로 보는 것도 좋겠네요. 예, 조광조 등에 이런 전국 공신 외람의 론을 말해서, 이것을 써서, 자, 여기는, 이것도 위 동사 구조인데, 여기는 차라는 지시사가 들어갔죠. 여기 목적어가 된 거예요. 목적어. 아까 동사성이 있고 목적. 그럼 뭐뭐가 된 거죠. 이것으로서, 이걸 가지고서. 그러면 위는 뭐뭐라고 여기는 평가하다, 뭐 평가하다, 평하다, 뭐 여기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라고 했어요? 조광조가 수합 인심을 수합해서, 수는 거둘 수, 합은 합할 합, 인심을 거두합해서 도위불괴. 도는 도모하다는 걸 뭔가 의도하고 기획하는 걸 도라고 하죠. 원래는 그림도인데 명사로. 근데 그림인데 그리다죠. 이 그리다라고 하는 거는 페인트, 그러니까 페인팅, 그림을 그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그 그려내는 거, 만드는 그걸 다 그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는 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뭐 하려고 도모하다, 뭐뭐 하는 것을 도모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불괴인데, 이 괴가 원래 궤도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이제 그 철도를 궤도 그러잖아요. 궤도. 그리고 그래서 이 불괴란 말은 상괴라는 말, 늘 일상적으로 또는 떳떳한 또는 보편적이고 공평타당한 그런 질서를 프로세스, 이걸 상괴라고 하는데, 불괴는 그걸 벗어나. 그러면 반역이라든가 역모, 배반, 배신, 뭐 특히 이 폐륜, 이런 걸 다 불교회라고. 특히 여기서는 조선시대 실록이라든가 이런 역사 텍스트에서 불교에 나오면 대부분 반역을 꿈꾼다, 모반을 한다, 이런 걸 불교를 도모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랬다라고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권과 심정이 구성기죄, 그 죄를 구성해서, 우리가 말한 구성, 구라고 하는 거는 얽어가지고 엮어내는 걸 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성은 이룰 성자인데, 그러니까 구성에도, 우리가 말하는 구성도 비슷한 이제 의미가 되죠. 그 기죄, 그 죄를 역모, 뭐 이런 죄를 만들어냈다, 얽어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혹 치지사, 혹 추리 원적. 혹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혹은 출은 쫓아내는 걸 추리라고 하죠. 올리는 거, 벼슬을 올려내는 거를 척이라고 하고, 그 깎아가지고 쫓아내는 걸 추리라고 하죠. 그래서 출척, 이렇게 출척.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은 이제 그 벼슬을 잘라버리고 벼슬을 깎아버리고 이걸 추리라고 하고, 원적은, 뭐는 뭘 원적고 적은 귀양갈적인데, 귀양가는 걸 평적이라고도 해요. 평적. 요 적자, 요게 적이란 글자에 쓰이죠, 많이. 요거는 적당하다 할 때 갈적, 적당할 적. 요거는 귀양갈적. 그래서 이 태백의 별호가 이적선이잖아요. 이적선. 그러면 이 신선인데, 이제 이 인간계에 귀양 맞다. 그래서 이적선, 이렇게 적선. 그러니까 이제 멀리 귀양 보냈다, 그 말이죠. 중종 부직하고 20여 년간 종우적소자역,
없다. 자, 중종이 부즉각오는 즉각오를 못했다 이 말이죠. 즉은 곧 이러고 각오는 깨달아. 각도 깨닫다고 오도 깨닫다는데 여기서는 즉시 깨닫지 못하고 20여 년간 20여 년 정도 20년 넘게 종우 적소자였다. 적소에서 종한 자 이 말입니다. 적소에서 종한 자는 말은 귀한 간 곳에서 죽은 걸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자도 역다 역시 많았다. 그러니까 이 역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 맥락이나 뉘앙스가 달라지죠. 근데 이렇게 의미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글자는 사전만 찾아봐도 파악이 되고 한문을 조금만 익숙하게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번역을 하건 이해하건 별로 특별히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허사에 가까운 것들, 문법적 기능만 하거나 또는 맥락이나 어기를 좌우하는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야 좋은 번역, 좋은 독해가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그 언어를 텍스트, 특히 외국어로 된 텍스트를 이해할 때 굉장히 주의하고 또 뭐랄까 알물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어 말년, 말년에 이르러서 시지기실. 시지기실도 지가 알다라는 동사의 실이 목적으로서 실제 그 문장을 구성하는 구조는 지와 실이죠. 실상을 알았다. 근데 시는 여기 비로소라는 부사어가 됐고 기는 지시사로서 그가 됐죠. 그래서 요거는 지를 가르쳐주고 기는 시를 꾸며주는 지시사.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실상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죠. 기묘 피재지인 혹 몽은유 혹 견수용의. 자, 그러니까 기묘 피죄지인 그러면 기묘의 죄를 입은 자 사람 이 말이죠. 기묘년에 죄를 입은 사람. 그 사람들이 혹은 몽은유 혹 견수용 했다는 거죠. 몽은 입을 몽, 무릎을 몽, 뭐 덮일 몽, 가릴 몽, 뭐 어릴 몽,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몽매하다, 뭐 이럴 때는 어리석다 이런 뜻이고 어리다와 어리석다가 옛날에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했죠. 그리고 계몽, 뭐 동몽선습, 뭐 이런 게 다 이제 어리다 이런 뜻이 되고 몽패 이렇게 말할 때는 덮이다, 가리다 이런 뜻도 되고. 자, 그래서 뭘 몽했냐? 은유. 그러니까 몽을 무릅쓰다 이런 뜻이 때문에 임금이 피난 가는 걸 몽진한다 그러죠. 먼지를 뒤집어 쓴다 그런 뜻에서 몽진 그러죠. 제가 어릴 때는 뭐 한 70년대 뭐 이럴 때는 옛날에 그 쓰던 어휘가 이제 좀 흔하게 쓰이던 시기여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는데 뭐 자유교양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책 읽는데 임진왜란 아마 이순신 장군 이런 걸 읽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막 이순신이 거의 성인처럼 취급받던 시기였는데 그때 선조가 몽진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4학년 때인가 그런데 몽진이 뭐 도대체 몽진이 뭘까? 나중에 이제 뭐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뭐 국어사전 보니까 피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임금이 피난 갈 몽진한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한문을 좀 익숙하게 좀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이런 뜻이었구나.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임금에게 받는 걸 여기서는 몽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유를 몽했다 이 말이죠. 은유를 뒤집어 썼다. 근데 은은 은의 은자고 유는 용서하다, 뭐 놓아주다, 뭐 이런 뜻이에요. 용서하다, 놓아주다. 그러면 은유니까 은혜로운 용서를 받았다 이 말이죠. 이게 은자도 임금의 행위를 높여가지고 그 이제 띄어쓰기를 한 거예요. 근데 견은 여기는 입었다 이 말인데 받다 이 말인데 그 역시
수용을 받다, 뭐 수용되었다, 거두어서 쓰이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뒤에 의가 붙었죠. 이게 이제 맥락상 이제 약간의 그 의미가 있는데 그 일반적인 단정이라기보다도 약간의 그 이제 판단, 주관적인 판단의 의미도 있고 또 그러한 과정이 일회성으로 끝난 게 아니고 더 여러 이어졌고 이런 시제 또는 시상의 의미를 띠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맥락에 따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는 좀 짐작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왕 초년의 국가다사 기시 사림 유학식 행실자 견기 폐망 탐어지인 즉 시혹 탈론 무비 위국사야 이 소인 매얼 이위 부박지도 창기 김여지 습 철원 부박지죄 정치 난역지율 여기까지 합시다. 좀 문장이 길게 이어지긴 하는데 잠깐만 시간 조금 있죠. 예. 선왕초는 여기 선왕은 명종이죠. 선조가 1567년에 등극했고 그러니까 고해 즉위한 해예요. 그 다음에 명종이 1567년에 죽고 요거 참 그 연대 표시 방식이 중국과 우리가 조금 다른데 그 우리는 예를 들어 1567년에 명종이 죽었어요. 붕했어요. 붕. 자, 1567년 당년에 선조가 즉위했어요. 선조가 즉위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요게 이제 1567년까지 명종 몇 년 하고 1567년 예를 들어 9월에 즉위했다. 1567년 8월 30일에 죽고 절하고 9월 1일에 명종이 선조가 즉위한 거예요. 즉위하면 요 해를 우리는 즉위년 이렇게 말합니다. 즉위년. 그 다음에 그 이듬해 1568년 정월차루가 원년이 돼요. 원년. 근데 중국은 요 해를 원년으로 삼더라고요. 명종이 죽은 해와 졸한 해, 그 붕한 해와 선조가 즉위한 해를 같이 봐가지고 선조원년 이렇게 1567년 선조원년 이렇게 중국에는 이걸 쓰더라고요. 그 연호 쓰는 방식을. 근데 우리는 요건 즉위년 이렇게 말합니다. 1567년은 선조가 즉위한 해. 1568년은 선조원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좀 특징이 차이가 조금 있죠. 그래서 선왕초년은 명종초년인데 명종이 1545년에 즉위해가지고 1567년까지 재위했다고 찾아보면 그 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545년에 즉위해가지고 그 초기를 말하겠죠. 국가다사 그 나라 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뭐 그 중종 인종, 명종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종이 반정 이후로도 기묘사화 있고 그다음에 뭐 그 뭡니까 인종과 명종, 중종, 인종, 명종으로 이어지는 승계 과정에서 음모론이 막 난무했죠. 뭐 갖가지 음모론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만화 웹툰을 소질이 있거나 소설의 소질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 요 시기가 조선 시대의 사극에도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소재지요. 자, 아무튼 선왕 초에 국가의 일이 많아서 많은 일이 있어서 기시살림 그 시기에 그때의 살림으로 유학식 행실자 학식과 행실이 있는 자는 살림과 유학식 행실자는 동격이 되죠. 살림으로서 살림 가운데 이럴 경우에 지를 넣기도 해요. 살림지 유학식 행실자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없어도 맥락상 살림과 유학식 행실자는 동격이다. 물론 부분적인 동격이죠. 살림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학식 행실을 가진 자, 학식과 행실이 있는 자가 보았다. 뭐를요? 그 폐망탐오한 사람. 폐는 어그러지다, 뭐 우리가 말하는 해악하다 이런 뜻이고 망은 망령되다. 망이라는 게 함부로 막 제멋대로 하는 걸 망이라고 망령되다. 탐은 탐욕스럽다. 오는 더럽다.
먼 이미지가 딱 그려지죠. 그런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누가 주어겠어요? 살인으로 학식 행실이 있는 자가 보았어요. 뭐를? 패망탐호한 사람을 보면, 즉은 앞에 있게 조건적으로 연결이 되죠. 시, 혹, 탄론, 때로, 혹. 이 둘 다 부사죠. 때로, 혹. 탄론, 혹은 혹시 이건 부사가 접속인가요? 아, 이제 그건 문법을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탄은 원래는 그 탄환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그 윌리엄 테일, 빌헬름 테일 이런 사람들이 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방아쇠를 이렇게 해가지고 탁 튕겨가지고 이걸 탁 맞춰가지고 이게 탁 나가는 이걸 탄환이라고 해요. 근데 이 탄은 아무래도 이제 그 뭐랄까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둥글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총탄, 포탄, 아무튼 알 형태, 그걸 둥근 형태를 탄이라고. 그래서 이 되게 작은 땅, 조그만한 땅, 우리나라를 가리킬 때가 가만한지지. 탄환 같은 작은 조그만한 땅 이런 데를 탄환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스스로 겸손하게 중국에 비해 빗대가지고 겸손하게 탄환지지라고. 또는 자기가 소유한 땅이 작다 그런 뜻으로 탄환지. 탄은 어쨌든 원래는 총탄, 포탄 뭐 이렇게 탄알인데 요거를 그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주장을 통해 상대방을 비평할 때 탄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탄론 그러면 탄핵으로 논하는 걸, 논평하는 걸 탄론이라고 합니다. 때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게 뭐냐? 무비 이렇게 부정어가 두 개 나오면 이중 부정이죠. 이중 부정은 긍정, 우리가 논리적으로, 형식 논리적으로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된다. 이게 형식 논리에 뭐 일장일절이 거의 나오는 수준이죠. 그러면 무비 위국사야. 그럼 국사를 위하지 않음이 없었다. 또는 국사를 위한 것이 아님이 없었다. 여기는 비는 아니니까 국사를 위한 것이 아님이 없었다. 무불은 또 뭐뭐 하지 않음이 없었다죠. 이건 아님이 없었다고.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죠. 국사를 위한 것이 아님이 없었다. 다 이렇게 한 거는 국사를 위한 거다. 개인적으로 의논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 미워가지고 증거 없이 미워서 그냥 막 탄론한 게 아니고 국사를 위해 그 공공적인 공정 요즘 우리가 뭔가를 너무 강조하면 의심을 하고 봐야 돼요. 정직이 가운 부정직하다고 봐야 돼요. 공정을 막 내세우면 안 공정하다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그래서 무비위 국사야. 국사 아니면 이 소인 매얼 매는 중매하다 이런 뜻이죠. 중매 매개하다. 그래서 소인이 매얼은 이거는 요상할 얼, 뭐 요망할 얼, 뭐 이런 뜻에 써가지고 요얼 옛날에 많이 쓰는데 요즘은 거의 안 쓰죠. 서얼 가끔 쓰죠. 그러니까 매얼 그러면 요상한 짓을 이끌어내서 이위 부박지도 이위 부박지도 부박의 무리라고 여겨서 부박의 무리가 창기 기묘지습 기묘의 습성을 창기한다고 여겼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서인이 매얼해서 이위 부박지도가 부박한 무리들이 부박은 요즘 말하면 경박한 무리들이 기묘의 습성을 창기한다. 창은 그 선창한다, 이끌어간다, 제창한다 이런 뜻이고 기는 일으킨다. 그러니까 기묘 시대의 못된 습성, 기묘 사화 자체를 그 부정적으로 지금 봤던 거죠. 그러니까 개혁을 저항하는 기득권 세력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기묘의 습성을 창기한다라고 여겼어. 초론 부박지제 초기에는 부박의 죄로 논하다가 부박죄라는 거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사회의 무리를 이렇게 선동하고 뭐 약간 소란스럽게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요즘은 범법이까지는 안 되지만 뭐 범칙금 정도 받을 정도의 그런 좀 옛날에는 뭐 범칙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박이라고 하는 거는 좀
좀 약간 경박한 무리들이 이 큰 뜻은 없지만 함부로 날뛰어가지고 경박한, 그러니까 부박의 죄로 논했는데 정치 난역질, 끝에 가서는 치 두었다, 뭐 난역지 유래, 난역이란 말은 어지러울 난자고 여건 반역 거스를 엿대죠. 반란이나 반역, 사회 혼란이나 반역을 하는 법률에다가 두었다, 적용했다, 그런 뜻이죠. 시간 됐나요? 네, 그럼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즉 사자 복직 생자 수서 이 시비유 불분명. 자, 지금이라면, 지금에 와서는 즉 그랬잖아요. 이걸 만약 금자라고 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에는 의미는 비슷하긴 한데 즉이라고 쓸 때와 자라고 쓸 때 느낌이 다르죠. 이 즉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구속성이 강한 그런 어기 말하자면 허사 문법적 기능을 하고 있죠. 지금이라면, 지금에 와서는 강하게 사자복직, 죽은 자가 직책을 회복했다. 이 말은 여기서 관작 같은 거, 명예회복한 거를 말하죠. 복작, 또 복직 이렇게. 생자수서, 생자는 거두어 서용되었다. 서용이라고 합니다. 거두어서 쓰이는 걸 서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불서용이라고 하는 형벌이 있어요. 처분.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는 공직에 허용이 안 되는 거. 그리고 불서용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는 거두어서 쓰였다. 이 서자가 여기 이렇게 썼지만 요렇게 쓰지만 원래 글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더 많이 쓰죠. 써서 이 시비유 불분명. 그런데 그러나 그렇지만 시비는 오히려 같을 유지만 같을 유로도 쓰이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오히려 불분명, 시비가 오히려 분명하지 않다. 시비는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분명하지 않다. 필 시비 분명 연후 인심열복의. 자, 반드시 시비가 분명한 그런 뒤에야 인심이 열복할 것입니다. 근데 열은 기쁠 열자죠. 그래서 열복, 기쁘게 복종하다. 인심열복. 자, 여기서 지금 그러면 기대승이 이 경연에서 이제 자기가 취하는 노선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겠어요? 시비를 분명하게 하자. 다시 말해서 역사 재평가를 하자,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고봉 기대승이 논사록에서 그 중요한 논사록의 정신, 논사록으로 어쨌든 고봉 관련한 경연 기록을 모아놓은 게 논사록인데, 논사록의 핵심적 어젠다라고 할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사 재평가다, 이 말입니다. 이 역사 재평가란 결국은 기묘사화에 대한 재평가죠. 그러니까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는 연산군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교적 지식인, 유교적 문화 세계 속에서는 표현에 가까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은 사람이 일으킨 우발적 또는 뭐 그냥 정말 이해됨직한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른 거야. 근데 중종 때 일어난 기묘사화는 선을 지향하는, 정상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일어난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준 충격은 무오사화나 갑자사화보다 훨씬 더 컸다. 정서적인 타격이 컸다. 이렇게 보통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끔 소개해드렸던 벽초 홍명희 걱정 1권에서 3권까지 읽어보시라 그랬잖아요. 물론 뭐 미리 읽어보신 분도 계시지만 그
그걸 읽어보시면 이 기대성 때 와서 물론 이제 을사사화까지 연결됩니다만 그런 내용들에 대한 그 밑바닥에서 실제 그 픽션이긴 하죠. 픽션이지만 그 픽션이라는 게 그럴듯한 걸, 개연적인 걸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 점에서 그 4대 사화를 거치는 동안에 조선 시대 초기에 그 사림 지식인 세력과 관료 세계와 그 다음에 일반 민중의 세계가 어떻게 얽혀 돌아갔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 사화 전과 사화 후로 어떻게 정신적 문화가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그 소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주 꼭 그냥 진짜 우리 문화를 남한테 객관적으로 보거나 남한테 소개해주고 싶다 할 때는 좀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 책. 자, 이연적. 자, 이제 드디어 이연적이 나오는데, 요 논의는 나중에 광해군 때 와서 이 최종 단락이 되는 오현종사라는 문제가 연결됩니다. 오현종. 오현종사라는 말은 5 현인을 문묘에 종사하자. 문묘라고 하는 거는 뭐죠? 공자의 사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배양을 해가지고 정신적 지주로 삼는, 이게 유교 문화 세계의 독특한 그런 일종의 기독교 사회에서 그 뭐라고 할까, 기독교 사회에서 이제 그 중세 기독교, 가톨릭 사회에서 교황과 성인을 추앙하는 것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입니다. 근데 조선과 유교 문화에서는 문묘라고 해서 공식적 국가 전례로 성격해가지고 공자를 정점으로 해서 그 유교 학문, 유교 문화를 발전시킨, 시대별로 유교 문화를 발전시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문묘에 배양하는데, 이 문묘 구조는 이제 중국에서 나온 것이지만 대만도 문묘가 이제 복원한 게 있고 베트남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고. 근데 우리나라 문묘가 상당히 그 오리지널리티를 보존하고 있죠. 고려 후기에 문묘 어떤 제도가 들어와 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원형이 크게 훼손 안 되고, 거의 훼손 안 되고, 뭐 살짝 좀 훼손이 조금 되긴 했습니다. 이 일제시대 때도 조금 훼손을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무튼 그러고 그 문묘의 재래학이라든가 문묘의 제식 절차라든가, 물론 약간 한국의 특성에 맞게 변형된 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문묘 구조와 그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은 유지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근데 그 문묘에 이제 그 오현, 이제 그러니까 이 정몽주 이후로 이제 다른 조선 시대의 현자들도 종사하자, 이제 이 논의가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 문묘 종사를 주도하면서 사림이 이제 말하자면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고, 또 오현에 누구를 넣을 건가,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사림 내부에서 어떤 정신 세계의 어떤 그런 그 경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광해군 때 와서 5 현인에 대한 종사가 일단락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좀 찾아보십시오.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참 그런 태도가 좋습니다. 자, 이연적, 처음에 이제 이연적을 제시했죠. 이연적 근고 소무지 유자야. 이연적은 근고라는 말은 가까운, 시기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은 옛날 과거를 근고 이렇게 말했죠. 근고 위에 중고, 또 중고 위에 상고, 이렇게 하면 상고, 중고, 근고, 이렇게. 과거는 과거인데 아주 멀지 않은 과거를 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무지 유자, 소무지는 없던 바의 유자이다. 이전에 근고 시대에는 없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몽주는 조선시대에도 이미 초기부터 정몽주의 충절을 선창을 했죠. 그는 아마 그 왕조의 충절을 바쳤다는, 그러니까 왕조 자체, 한 왕조, 한 성씨를 중심으로 한 왕조의 충성과, 이게 문제가 아니고 유교 사회가 지탱하기 위한 더 보편적 가치로서 충절을 지킨 인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어쨌든 이제 조선 초부터 상당히 일찍부터 일단 문묘의 종사도 되고 또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예 회복이 됐죠. 손자 때 이미 명예 회복이 되고 있죠. 근데 그 뒤로 이제 이현적은 근거 소무지유자, 그럼 이현적은 근거에 있지 않던, 없던 바의 유학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정의를 내렸죠. 행이유방, 행기유방, 자기를 행함에, 몸소 행함에 방정이 있었고, 그리고 반듯했다는 걸 유방, 이렇게 말했어요. 차지고서, 또한 고서를 알았다. 옛날 글을 많이 잘 알았다. 이 말은 이현적 때까지도 옛 텍스트, 중국 고전 텍스트를 자유자재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술술 읽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 한문을 전문적으로 전공해도 사실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초중기에 고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정말 뭐 쉬운 일이 아니죠. 몇 권만 읽어도 그냥 학자로 행세할 수 있던 시대였잖아요. 여차지인 이와 같은 사람이 득죄 당시에 득죄해 죄를 얻어서 원적 관계 이사 멀리 관계로 편적이 되어서 귀양 가서 죽었다. 그러니까 평안북도 강계라고 하는 곳에서 이현적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현적은 나중에 그 명예가 회복돼 가지고 문묘에 종사되고 이제 시호를 문원공으로 시호를 얻게 되죠. 그리고 이현적의 어떤 그런 연고가 경주 그 양동 그쪽 지역인데 원래 거기 밀성손 씨하고 여강이 씨들 그 집성촌인데 이현적 바로 여강이 씨인데 그 옥산서원이라고 있죠. 이게 아마 유네스코에 등재된 9개 우리나라 서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마을도 양동 마을도 굉장히 입체감이 있어요. 그 하회 마을은 평평한 그런 느낌인데 양동 마을은 이렇게 지형에 고저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 입체감도 나고 개인적으로는 뭐 하회 마을을 여러 번 받아그니 물론 양동 마을에 대한 인상이 되게 좋더라고요. 한번 그뭐 성지순례처럼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강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송인수, 역득, 부박지명, 경수대죄. 송인수도 득, 부박지명, 부박하다는 명분을 얻었다. 그러니까 부박하다는 이름을 얻었다. 부박하다는 사람으로 규정되었다. 요즘 말은 그런 의미죠. 경은 마침내, 뭐 끝내 이런 뜻이고 수대죄, 대죄를 입었다. 여노수신, 유희춘, 정황, 역수, 부박지죄. 그리고 노수신, 유희춘, 정황 같은 사람도 여니까 역시 부박의 죄를 받았다. 그러니까 부박하다는 말이 요즘 말로 뭐냐면 우리가 왜 적폐하면 이제 기득권 세력을 일괄적으로 부르듯이 뭐 하여튼 그런 식이에요. 부박 그러면 이제 반대파에서 그게 사화를 주도한 측에서 양심적인지 아무튼 간에 그래도 국가 조선 역사에서 긍정적 기능을 한 학자들로 현재에도 평가받는 일군의 양심적, 상대적으로 양심적 지식인들을 정죄하는 수단이 부박지죄였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죄가 없으니까 부박하다 이렇게 막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뭐 노수신, 유희춘, 정황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니고 노수신이나 유희춘 이런 사람들은 아주 학자로서도 초기 관변 학자로서도 아주 대단한 탁월한 재능을 가졌고 역할도 많이 했죠. 특히 유희춘 이런 사람은 호감 미암이고 담양 쪽에 아마 연고 있는 것 같은데 미암 일기가 굉장히 상세하게 잘 기록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 선조실록을 복원할 때 많은 자료로 쓰였다고 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 광주
무양서원하고도 연구가 있고 또 그 표혈옥의 저자인 권보하고도 인척 관계가 있고 또 그래서 굉장히 이쪽 지역에서 중요한 호남에서는 중요한 인물이었죠. 부박 운자는 불능가 타죄이 위지사야라. 자, 이렇게 부박이라고 한 것은 부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이죠. 부박이라고 이런 것은 불능 할 수 없다죠. 그럼 뭘 할 수 없어? 더하다. 더할 수 없어. 뭘 타죄. 다른 죄를 다른 죄목을 구체적으로 더할 게 없으니까 위지사야 그걸 위해 사한 거다. 근데 여기서 사는 말씀사인데 이 사와 이것도 말씀사 이것도 말씀사인데 요 사는 주로 롤이라고 할까요? 말한 거, 발화된 거 또는 단어 이런 구체적으로 음성을 통해 또는 시각적 자극을 통해 이미지를 내용을 갖는 어떤 말을 사라고 하고 묘사는 내용을 추상적으로 일컫기도 해요. 물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쓰이긴 하지만 이렇게 묘사라고 쓸 때는 특히 내용적 측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말을 꾸며내는. 우리가 수사학 그러잖아요. 레토릭. 레토릭. 이 레토릭이 굉장히 서양에서는 중요한 그 교양 치료과 중에도 들어가고 아주 중요한 그런 수사를 이렇게 쓰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서양어를 일본 사람이 주로 많이 번역하긴 했지만 번역 함부로 하지는 않았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해가지고 번역을 나름대로 했죠. 그러니까 동양 문화에 또 맞춰가지고 위지사야 이 말은 꾸며낸 거다. 덧붙인 거다. 수식한 거다. 뭐 구실을 된 거다. 뭐 내용을 만들어낸 거다. 내용을 날조한 거다. 이런 의미예요. 위지사야. 선왕 유충지년 기능지지호 선왕이 어는 어디에 전치사에 해당하죠. 그럼 유충지년 유충이란 말 어릴 유 충은 빌충이니까 보통 특히 왕이 나이 어린 소년 등극했을 때 유충이라는 말을 쓰더라고 많이 썼어요. 꽤 자주 나오는 빈도수가 높은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왕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왕조 시대에는. 그래서 왕이 나이가 어릴 때를 유충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주상께서는 유충하시고 유충한 이런 식으로 유충한 나이에 기능지지 어찌 그것을 알 수 있었겠는가 호 이렇게 해서 호가 의문사죠. 의문어기 의문 부호 같은 것이죠. 어찌 알았겠는가. 그러니까 기하고 이 호가 서로 호응을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어찌 했겠는가. 호일 조정지간 기무 명지 시비 이능언지자호 역시 의문이죠. 호일 조정에 이거는 부사 구가 되겠죠. 훗날 뒷날 조정에 조정 사이에 역시 여기서도 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봉을 문장을 이렇게 있었고 이런 경우에 기가 들어오면 어찌 뭐뭐 하랴 이렇게 말하면 긍정의 답을 유도하는 수사적 장치지요. 그러면 어찌 없었겠는가? 앞에는 기능해서 할 수 있었겠는가 하고 기무는 없었겠는가 이 말이죠. 그럼 뭐가 없었는가? 명지, 시비, 이능언지. 자, 여기서 실제 무가 지배하는 것은 자지요. 자. 무와 자가 지금 문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자가 없다 이거죠. 보니까 없었겠는가.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명지시비 이능언지 이렇게 여기 들어갔죠. 그럼 요 구절 자체가 지라는 뭐라고 할까요? 이걸 통해 가지고 수식하는 구조죠. 그러면 무
없다. 무만자가. 이게 제일 상위 항이고 요 상위 항에 명지, 시비, 능언지가 수식하는 구로 삽입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요거는 지, 시비, 언지. 요게 실제 동사 목적어고 명과 능은 보조 동사 또는 경동사 또는 부사. 여기는 부사가 되겠고 여기는 경동사 또는 보조 동사가 되겠죠. 그럼 시비를 분명하게 알다. 시비를 명료하게 알다. 그 다음에 그것을 능히 말하다. 근데 능히 이렇게 말하면 우리말에 능히 이러면 부사처럼 이제 처리되지만 사실상 동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옛날에는 능히 말하다 이렇게 했는데 현대에는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처리하는 것 같아요. 뭐 의미는 같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병렬 접속사 1을 통해 가지고 앞에 요 동사구와 뒤에 요 동사구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비를 분명하게 알아서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었다 이 말이죠. 왜 없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 윤원형 이기당국 이 비호 역신 살육가언 고 힘의 불감계구자 의 요게 이제 그런데 이제 의미상 지금 내용이 전환되고 있는데 이 윤원형 이기당국 이 비호 역신 살육가언 고로 그럼 앞에 게 이제 그 원인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요 이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인을 지금 제시하고 있거든요. 인과관계처럼. 그러면 윤원영 2기가 당국을 해서 이것은 당국은 그 당이 동사고 국이 목적어로 쓰여가지고 국정을 담당하다 그런 뜻으로 써요. 그래서 당국자 이 말은 실제 나라를 운영하는 자를 담당한 자를 당국자 이렇게 말하고 또 당국에 요때 당국은 물론 요 당국이죠. 요게 아니고 요 당국은 동사 목적어 구조입니다. 나라를 담당. 그래서 국정을 담당하면서 윤원영 2기 등 2기가 국가를 담당하면서 늘 항상 언제나 이런 뜻이고 비호 역신을 써서 이 말입니다. 역신을 비호한다고 해서 이 말이죠. 살육가은 살육을 그에게 더했다. 자, 이게 가가 실제 이와 연결되는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언이 그 뭐뭐에게 어시 뭐 어지 이렇게 되니까 여기 어쨌든 전치사를 대동한다고 보니까 이 동작이 행해지는 소재, 이 동작이 행해지는 장소를 이 언이 대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신을 비호한다고 그에게 죄를 더했다, 살육을 더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였다 이 말이에요. 역신을 비호한다는 제목을 덮어 씌어가 죽였다, 죽임을 더하다 이 말이죠. 살과 육은 다 죽이다 이런 말. 고로 그러므로 힘어이 불감계구 자 여기도 역시 자가 제일 상위항이죠. 자구 요 두 가지가 문장을 만드는 핵심 상위항이 되겠죠. 뭐뭐 하는 자가 오래다. 뭐뭐 하는 것이 오래다. 의는 요거는 이제 어기사고. 그러면 어떤 자입니까? 심어의 불감계구한 것이죠. 심어는 마음으로 말하다. 어가 이제 수로 동사 같고. 계구 불감계구에서는 감히 구를 계하지 않다죠. 불감이니까 감히 뭐뭐 하지 못하다라는 부사. 계가 여기는 열다고 구가 목적어죠. 그럼 입을 열다. 여기 그 앞에 어하고 이 병렬 접속사 1을 통해 어와 계가 지금 서로 접속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속으로만 말하고 감히 입을 열지 못한 것이 오래되었다. 선왕 말년에 신흥지지 고로 혹
혹방 혹서 이 혹위 이배의 선왕 말년에 비로소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혹은 방면하고 혹은 서용하고 혹은 이배했다. 이배가 되었다. 여기서는 위가 되었다로 봐야 돼요. 그럼 이배가 되었다는 말은 옮겨서 더 가까운 쪽으로 이제 그 배소, 유배된 장소를 가까운 쪽으로 옮기는 걸 이배라고 하죠. 자, 기묘년, 남권심정, 기망중종, 몽패이그, 을사년 이후 즉 경무유언 12자의. 그런데 기묘년부터 기묘년으로부터 남권심정이 중정을 기망한 것으로부터 이 말이겠죠. 이게 기망은 특히 기군 망상이라고 해가지고 기군, 임금을 속이고 망상, 윗사람을 속이는 걸 기군 망상이라고 하고 이걸 줄여서 기망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면 중정을 속여서 남권심정 같은 사람이 이 중정을 속여서 몽패이극 덮어 가려 씌운 게 이미 극도에 이르렀다. 아주 막 끝까지 가버렸다. 을사년 이후, 그러니까 을사년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진 거잖아요. 을사년 이후에는 여기서 을사사화를 겪었다 이런 말이 그냥 무유언시비자 다시 없었다. 시비를 말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 무유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시비불명 즉 수유 호선지심 하익지유. 자, 시비가 분명하지 않으면 비록 호선의 마음이 있다 한들 선을 좋아하는 임금에게 선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한들 이 말이죠. 하익지유. 자, 요게 요 문장 구조는 논어에서도 익히 보아왔던 거죠. 하익지유. 유가 수러죠. 무엇이 있겠는가, 어찌 있겠는가 해서 수러가 요거죠. 그럼 그 목적어가 사이에 들어가고 지를 통해 가지고 하하고 의문대명사 또는 의문부사 앞에 나오니까 요 사이에 목적어가 들어가면서 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하익지 이런 구조로 문장을 많이 씁니다. 요거는 그 논어에서부터 이미 많이 쓰였던 문형이죠. 경일에 하서우이황 사지상례. 자, 경일 그러면 지난 날 얼마 전 며칠 전 이 말입니다. 경일. 그러니까 지금 선조가 이제 즉위한 해가 1567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선조가 즉위하고서 얼마 요 해에 지금 그 저기 뭐야 정묘년 그러니까 1567년 10월 23일에 지금 경연에 참여해서 이 말을 한 거니까 선조가 즉위한 게 1567년 아무리 빠르다 해도 얼마 안 됐죠. 1567년이면 해도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 얼마 전 이렇게 본 겁니다. 하서우 이황에게 글을 내리다. 임금이니까 역시 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칸 비우고 하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동사를 구체적으로. 자, 그 다음에 사지상내 그로하여. 사의 지는 지시대명사처럼 지었죠. 목적어. 그로 하여금 상내 올라오게 했다. 기인, 자소, 독서, 당초, 견, 선인, 수죄, 고, 퇴거, 금즉, 년, 이, 질십, 차, 다, 질병. 자, 여기까지 일단 합시다. 기인은 그 사람은 자소 독서 어려서부터 글을 읽었다. 이 독서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은 하나의 그 명사구처럼 여겨지지만 실제 그 글자 구조는 구조는 독이 동사고 서가 목적으로서 글을 읽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서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죠. 글을 읽어서 어려서부터 글을 읽었다. 그럼 어려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다. 그 말이죠. 유학 공부를 했다. 독서해서
지금 여기서 중점적으로 내세운 인물이 조광조, 그 다음에 이연적, 그 다음에 이황 이렇게 내려갔죠. 자, 어려서부터 독서에서 당초에 그러면 처음 어떤 그 내용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그 유래나 원인 또는 시발이 되는 어떤 시기를 두루뭉술하게 일컬을 때 당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견 선인 수재 착한 사람이 죄를 받는 것을 보았기에 고로 그러므로 퇴거 물러나 갔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글을 읽어가지고 벼슬도 했는데 내막은 그렇습니다. 벼슬도 했었는데 착한 사람이 죄를 입어서 죄를 받는 걸 보고서 물러났다 이 말인데 실제로 퇴계 선생의 형이 을사사화죠. 거기에 그때 이 이름이 이해인가 그런데 관찰사까지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죄를 입어가 연루돼 가지고 장형을 받고 이제 귀향을 가다가 이제 절명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도 소설 임꺽정에 소상하게 나와 있어요. 아주 임꺽정과 이황이 조우한 것처럼 그 홍명희가 이렇게 픽션으로 가설적으로 쓰고 있는데 양주가 옛날엔 컸거든요. 지금 의정부 동두천 뭐 하여튼 한양성 밖이 다 양주 지역인데 그쪽 언저리 어디서 아무튼 간에 예, 그쪽으로 가다가 예, 임꺽정의 마을을 지나가게 돼가지고 거기서 죽어가지고 아무도 죄인이라고 막 겁내고 있는데 임꺽정이 용감하게 의협심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수습을 해준 소설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황이 이제 찾아가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는 않고 왜냐면 백정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담 너머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니까 임꺽정이 속으로 아이씨 기왕 오면 양반이라고 들어오지도 못하냐고 속으로 그래 나중에 야 그 많은 사람도 드물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밌어요. 한번 꼭 보세요. 그래서 이제 금즉 년이 70 지금이라면 나이가 이미 70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인가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죠. 예, 그러니까 예, 거의 뭐 만년이었어요. 진짜 만년이었어요. 차 또한 다 질병이 많습니다. 대개 즉 견기 시비불명이 치기 수행축대 영역 퇴초 퇴처초야야. 자, 요게 이제 지금 그 이황의 어떤 심리와 의식을 지금 기대승이 유추해서 해명하고 있는 장면인데 대개라면 큰 계략이라면 그러니까 이황의 행적, 이황의 언행의 계략적 상황을 설명해 보자면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대개 즉 개는 우리가 얼개 뭐 할 때 쓰는 개자인데 갑자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글자가 틀리면 나도 모르게 뭐라고 이러지. 음, 네, 이렇게 이미 기자하고 이미 기자 앞에 나무 목자 붙여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많이 쓰죠. 이렇게 써도 밑에 써도 됩니다. 틀, 얼개, 얼거리 뭐 이런 뜻. 그리고 대개 대략적인, 계략적인 뭐 우리 개 그렇죠. 우리 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전부 개론이었어요. 법학개론, 철학개론, 물리개론. 요즘은 그렇게 쓰면 아무도 안 보죠. 대개 즉 견기 시비가 불명함을 보고서 그러니까 이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했다. 뭐를요? 수행축대 행을 따르고 대를 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행이나 대나 어떤 그 무리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출세하려는 권력을 휘두르려는 또는 사화나 뭘 아무튼 간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개인의 사리 사욕을 추구하는 무리의 뒤를 따르기를 부끄러워했다고.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실세를 따르는 걸 부끄러워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욕하려고 했다. 뭐요?
퇴처 초야, 초야에 물러나서 처하려고 했다. 그, 이 호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사람의 그 정신적 지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퇴계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퇴도라고도 가끔 쓰는, 이게 퇴도는 그, 그 퇴계 선생이 거처하던 생가와 그 생활 주 생활 저 사적인 무대 그 공간의 산을 도산이라고 그래가지고 퇴도를 원래는 토계라고 했대요. 이게 토끼 토자 써가지고 토계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걸 퇴계로 고치고 그 개울을 집 앞에 흐르는 이제 경상도 말로 거릉물을 이 토계 원래는 토계라고 했는데 퇴계로 바꾸고 자기 호로 삼았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도 퇴계 선생 생가 그다음에 실제로 태어나신 곳 그 사이에 그 예안 온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태자산이라는 그쪽 산 언저리에서 이제 물이 시냇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그 온내라는 걸 거쳐서 예안 온내를 거쳐서 예안을 지나 가지고 안동을 거쳐서 이제 낙동강으로 합류하는 그 작은 개울이에요. 그 낙동강 본류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한 개울입니다. 그리고 그 언저리에서 더 동쪽으로 산을 끼고 돌아가면 이제 이육사 뭐 이런 그 생가들이 또 나오고 그렇죠. 그 지역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퇴라는 것 자체가 이황의 지향이 뭐냐 이걸 지금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초현 최선거야. 신정초현 그러면 새로 정치를 하고 현자를 초빙하며 그런 뜻이에요. 최선거야 가장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었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최선거야. 이 착할 선자를 쓴지 잘 모르겠어요. 먼저 선자 써야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들어야 될 거다. 근데 최선이다. 들었을 사람으로 최선이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연이나 용현인 즉 부득이 사십이 분명이야. 그러나 현인을 쓰려고 한다면 부득이 사십이 시비를 분명하게 여기 사십이 분명이에요. 그러면 시비로 하여금 이 말이 되죠. 이 사의 실제 사가 지배하는 목적은 시비죠. 시비로 하여금 시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득이라는 말은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걸 그만둘 수 없다. 부득 이 자체가 부득은 뭐뭐 하다, 할 수 있다, 없다의 득이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얻은 결과를 얻은 걸 말해요. 그럼 얻지 못하는 거죠. 뭐를 그만둠을. 그게 부득이 그러면 그만둘 수 없다 이거죠. 그럼 시비를 분명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우리 요즘식으로. 아국 편방, 풍기역 불혼전, 고 소유지식 무불피화. 우리나라는 편방이라 이것도 조선시대의 그 지식인들이 상투적으로 쓰던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치우칠 편자죠. 치우치고 방은 나라 방자. 그러니까 조그마한 한쪽에 치우쳐 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건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고대 동아시아 이전에 과거 동아시아 사회가 조공과 책봉의 뭐 그런 외교 관계라고 하는데 중국은 굳이 뭐 자기가 조세 속국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정치적 의미의 속국은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걸 이제 외교 질서 관계상 우리는 이제 편방이라고 이제 자처했던 거죠. 아국 편방. 풍기역 불혼전. 풍기가 기풍이 역시 혼전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도 그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기 비하나 그게 습관처럼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교육의 그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 비하적 저런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있어요. 이제 이게 예를 들어 편방이라고 하는 게 그 국제관계 속에서 그 외교적 언사로 편방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자기 나라에 처한 정세가 자기가 지향하던 것과 많이 괴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조적으로도 편방이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편방이라서 풍기가 역시 혼전하지 않다. 혼은 뭐 이렇게 뒤섞였다, 두루, 막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혼은 가끔 가다 이 섞일 혼자로 대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체적인 의미에서 혼 이렇게 써요. 뭐 아예 싸그리, 깡그리 이런 의미로 혼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 두보의 시에 그 춘망이라고 합니다. 춘망. 아주 당시를 대표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혼욕, 불승잠 이런 거 있죠. 혼욕, 불승잠, 백두소경단, 혼욕, 불승잠 이렇게 되는데 백발이 자꾸 이렇게 듬성듬성해져가지고 비녀를 찌를 수가 없다. 아예 비녀라고 하는 게 옛날에 그 상투 머리를 모아가지고 그 이렇게 머리를 고정하기 위해 찌르는 걸 비녀는 그걸 꽂지 못한다. 옛날에 그 이렇게 했잖아요. 네. 요걸 꽂는 걸 이제 잠이라고 하는데 그걸 못했다. 그것도 하지 못한다. 그래서 혼욕 여기는 아예 뭐뭐 할 수 없다. 아예 뭐뭐 하다 이런 그런 의미죠. 그래서 불혼전 그러면 온전하지 않다, 완전하지 않다, 뭐 혼용하지 않다 여러 가지 전체적 홀리즘 하여튼 그런 의미예요. 그래 그렇게 하지 못한다 풍기가. 그러니까 풍기가 좀 치우치고 또 작고 쪼잔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고로 소유지식 무불피와 그러므로 소유지식 지식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화를 입지 않음이 없다. 이거 뭐겠습니까? 일본말로 나와바리 그러잖아요. 나와바리가 좁으니까 이 다양한 의견을 용납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 다양한 세력 또는 수혈 이런 걸 용납을 못하고 내 기득권을 지키는데 전전긍긍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보다 지식이 많거나 조금이라도 색다른 의견을 갖거나 하면 화를 입는다. 드디어 정몽주 나온다. 고려 말 정몽주 유충효 대절 이 정주지학 위학 위동방이학지조 불행치 고려 장망지제 살신성인. 자, 여기까지. 요게 사림의 부활, 르네상스를 그리고 또 다시 말해서 조선 도통, 조선의 도통의 선언서예요. 조선 도통의 선언서예요. 이게 이 말이 요 동방이학지조라는 말. 물론 율곡이인은 약간 정몽주를 그렇게 좀 기대승만큼 높이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대승은 자기가 실제로 기묘사화의 어떤 유족이 하나이기 때문에 유가족이 기묘사화와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더 자기 기묘 사림으로 이어지는 맥에 대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정몽주는 충효대절을 가졌다. 그리고 이 정주지학 위학 문장이 이렇게 나오면 이가 나오면 물론 이가 없는 경우도 다른 게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동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찾아야 돼요. 여기서는 위지만 다른 동사 이렇게 묻어 있어요. 일반 동사 이렇게 이 A, 위, B EA 동사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를 B로 여기다. A를 B로 삼다. 자, 여기서 그러면 정주의 학을 학으로 삼았다. 정주의 학문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럼 정주의 학문을 했다는 말은 주자학, 오소독스 주자학을 자기는 익혔다 그 말이 되겠. 그래서 배웠다. 뭐 동방이학지조. 요 말, 동방이학이죠. 요게 기대성의 요 평가가 물론 뭐 다른 사람도 이렇게 말했는데 잘 정확하게 저도 잘 세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논사록에서 기대성이 동방이학지조라는 말이 그 이후로 정몽주에 대한 일종의 상식적인 또는 뭐라 트레이드마크처럼 됐어요. 동방이학의 조상이 되었다. 불행히도 치 고려 장망지제. 치는 어디에 맞닿아 있는 걸 치라고 하죠. 가치, 가치라고도 요치자 쓰죠. 그러면 뭐에 있었냐, 처해 있었냐, 맞닥뜨렸냐?
고려 장망지제, 고려가 장차 망하려는 즈음에 처해버렸어요. 그래서 살신성인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루었다. 입아조 이 전습 정몽주자 김종직 야 하규연원 행무 단방 회유호학 용기지성 성묘 성묘 지기현이 이위 판서 이유 불능여 세해합 지어 연산조 기시유사화 살인피죄의 화출어 기문도 고 정직 급원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입아조 우리 조정에 들어와서 조선에 들어와서 이 말이에요. 전습 정몽주자 정몽주를 전승해서 익힌 자 요거는 논어에 나오는 말이죠. 전이 불습 호 증자가 자기가 세 가지 오일 삼성 오신 날마다 세 가지로 자기를 반사하는데 전 불습 요걸 집어넣었죠. 그 왕양명이 제자하고 이렇게 주고받은 편지나 강의한 내용의 핵심을 담은 걸 전습록 그렇게 말하죠. 이 정몽주를 계승한 사람 바로 김종직이다. 학유연원, 학문에는 연원이 있었고 행실이 우단방, 행실 또한 반듯하고 방정했다. 회유후학, 후학을 회나 유나 다 가르치는 뜻이에요. 후학을 가르침에 용기지성, 그 지성을 다했다. 지극한 정성을 다했다. 성묘에, 성묘가 이건 성종을 성묘라 그랬죠. 지기현이 이위 판서, 그의 현을 알고서 판서로 삼았다. 유, 불능, 여세, 해합. 오히려 그러나 오히려 세상과 더불어 세속과 더불어 함께 부합 결합 융합하지 못하고 지어 연산조에 이르러서 기시유사와 그때의 사화가 있어서 살인피죄 살인이 죄를 입었는데 화출어기문도 재앙이 사화가 그 문도에게서 나와버렸다. 김경필 그다음에 뭡니까? 김일손,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이 저 의제문을 집어넣는 바람에 사단이 일어나가지고 무어사가 일어나죠. 이게 지금 사실은 논설 그 고봉의 문집에서 정말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혹시 다른 것을 좀 생략하더라도 148쪽의 윗달락 끝까지는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수정해가지고 끝났죠. 수고하셨어요.